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도시와 관련 내용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나라별 도시화 수준의 차이 혹은 대륙별 도시화 수준의 차이를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도시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시화 곡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 곡선의 X축은 시간이고요. 자, Y축은 도시화율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Y축에 있는 도시화율은 그 나라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도시 인구 비율과 같은 말이에요. 경제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서 도시화율은 이렇게 S자형 곡선 형태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요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 단계가 초기 단계입니다. 자, 초기 단계는 도시화율이 30%도 안 되던 낮았던 시기를 뜻해요. 자, 이때는 도시 인구 비율이 낮았던 이유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농촌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 인구 비율이 높지는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산업화를 겪게 되면 1차 산업의 농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의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면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향하게 되다 보면 도시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가속화 단계라고 해요. 자, 가속화 단계의 특징은 산업화에 의해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많이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향하는 현상 우리는 내자로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시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80%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도시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마지막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종착 단계라고 하죠. 종착 단계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종착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별로 도시화 수준의 차이를 볼 때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도시 인구 비율이 높은 종착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진국은 이제 더 이상 이촌 향도는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은 좀 낮은 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의 저개발국 같으면 이제 막 초기 단계를 벗어나 가속화 단계를 진입한 정도의 도시화 수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은 도시 화율이 보통은 한 30% 40% 요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같으면 가속화 단계 중간을 지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 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가 되는 수준을 보여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가속화 단계 가운데를 지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 수준이 다른 세 나라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아프리카에 가나가 있고, 자,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가 있고, 자, 유럽에 프랑스가 있다 라고 해볼게요. 자, 세 나라의 도시화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도시화율은 선진국인 프랑스가 제일 높고 개발도상국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 자, 좀 못 사는 아프리카의 가나가 도시화율이 3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화율이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나라를 하나씩 연결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시 인구 증가율이다 라고 하면 종착 단계에 들어온 프랑스 같으면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대부분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랑 인도네시아가 이촌 향도에 의해서 도시 인구 비율이 자꾸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은 가나와 인도네시아가 두 나라가 높은데 웬만하면 아프리카 나라가 도시 인구 증가율이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도시 인구가 엄청 낮았다가 이제 막 증가하는 거니까 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아프리카 나라들은 기존의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출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자연 증가에 의한 도시 인구 증가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랑 아시아 나라가 나왔을 때 도시 인구 증가율은 웬만하면 아프리카 나라가 조금은 더 높은 편이에요. 이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을 만약에 계산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두 연도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 인구가 제시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도시 인구는 그 나라 전체 인구에서 도시 화율을 곱한 값이죠. 맞죠? 그래서 도시 인구는 총 인구에서 도시 화율을 곱한 값입니다. 자, 만약에 세 나라의 인구가 같다면 도시 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을 겁니다. 하지만 총 인구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낮더라도 인구 자체가 많아서 도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여기선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무려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도시화율이 50%보다 5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 인구는 1억 4천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가 도시 인구가 1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 인구는 총 인구에서 도시 인구 비율인 도시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총 인구와 도시화율이 제시되었을 땐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푸시고, 특히 인구가 많은 나라가 나왔을 때는 도시화율이 낮더라도 도시 인구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국가별 도시와 비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개발도상국 중에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도시화율이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종착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같으면 농촌에 그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계층들 때문에 서민들이, 농촌에 있던 서민들이 대다수가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래서 도시 인구 비율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나라가 나왔을 때 선진국과 함께 도시화율이 같이 높다라고 보시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베트남이 나왔고, 자, 브라질이 나왔고, 자, 영국이 나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 나라의 도시화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꼴찌부터 먼저 찾을 수 있죠. 여기선 베트남이 도시화율이 가장 낮을 겁니다. 하지만 브라질과 영국 중에는 누가 도시화율이 높을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높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도의 도시화율은요. 자, 하지만 여러 연도가 제시되었을 때는 선진국인 영국이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먼저 진입을 했겠죠. 그래서 영국 같으면 옛날에도 도시화율이 높고 지금도 크게 차이 없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브라질이 도시화율이 현재는 영국과 비슷하다면 과거 한 50년 전에는 낮았다가 이렇게 높아진 게 브라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은 진작에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진입했다 라는 걸 가지고 도시화율의 연도별 상황을 보시고 문제풀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나라의 도시 인구 증가율이 제시되면 가속화 단계에 있는 베트남이 가장 높겠죠. 그리고 종착 단계에 있는 브라질과 영국이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을 건데, 자, 그래도 출생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브라질이 도시 인구 증가율이 영국보다 더 높습니다. 자, 영국은 이촌향도에 의한 사회적 증가도 적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자연적 증가도 적기 때문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는 세 나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조합을 가지고 도시 인구가 제시되면, 자, 도시화율이 높은 브라질과 영국이 도시 인구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나라는 총 인구가 많은 브라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높은 두 나라 중에 총 인구가 더 많은 나라를 도시 인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라틴 아메리카 나라 중에 영국보다 총 인구가 작은 나라, 예를 들어서 뭐 페루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볼리비아나 이런 나라가 제시되면 당연히 영국이 도시 인구가 더 많은 겁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라틴 아메리카 나라를 하나를 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요 두 번째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2022학년도 9월 모평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총 인구와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야 될 나라가 아르헨티나, 영국, 우간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우간다를 먼저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를 우간다. 자, 아프리카 나라니까 도시화율이 제일 낮을 거고요. 자, 두 나라의 도시화율이 현재 가와 나가 둘 다 엄청 높습니다. 자, 하지만 나 나라는 낮았다가 쭉 치고 올라간 거고, 가 나라는 원래부터 좀 높았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도시화율이 높았던 가가 유럽의 선진국 영국이 돼야 되고, 나는 아르헨티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를 해볼게요. 가는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 국가이다. 여기서 라틴 아메리카 나라는 나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2015년 나 아르헨티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은 이촌향도 시기에 대부분 1위 도시 인구가 집중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위 도시의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 이 종주도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건 우리가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분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브라질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나라가 종주도시화가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우간다가 도시화율이 낮은데 종착 단계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촌락 인구 비율은 도시화율의 반대말입니다. 정확하게 도시화율의 반대말입니다. 자, 만약에 도시화율이 60%면 촌락 인구 비율은 반대로 40%가 되는 거죠. 자, 나와 나의 1950년 도시화율을 비교했을 때 다가 더 낮기 때문에 촌락 인구 비율은 다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2015년 다는 가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자, 도시 인구는 총 인구에 도시화율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총 인구와 도시화율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가하고 다를 비교해 보면 가가 총 인구도 더 많고 도시화율도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인구는 당연히 가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도시화 수준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륙별 도시화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판사해 드리는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대륙별 도시화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선진국이 많은 대륙들은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자, 아무래도 아프리카 같으면 도시화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시화율이 높을 수 있는 대륙이 3개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경제 수준과 다르게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상위권 3개 대륙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1등은 앵글로 아메리카고요. 자, 2등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3등이 유럽이에요. 자, 요 세 대륙이 도시화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앵글로 라틴 두 대륙이 유럽보다 도시화율이 더 높아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잘 안 나오니까 빼고요. 오세아니아가 들어가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5대륙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가 도시화율이 가장 낮겠죠. 자, 요 5대륙의 순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대륙별 촌락 인구 비율을 물어보면 반대로 아프리카가 가장 높아야 되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장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율 먼저 써봤고요. 자, 두 번째 도시 인구 증가율을 써보도록 할게요. 도시 인구 증가율은 가속화 단계에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높을 건데 아프리카는 자연적 증가율도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가장 높고요. 자, 두 번째로 높은 게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종착 단계에 있는 세 대륙이 도시 인구 증가율이 다 낮을 건데, 자, 그나마 출생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라틴 아메리카가 자, 세 번째로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저출산인 유럽이 도시 인구 증가율이 꼴찌가 되고요. 앵글로 아메리카가 뒤에서 2등으로 잡히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 요 순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도시 인구가 자, 가장 많은 대륙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총 인구가 너무 많은 자, 아시아가 도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자, 아시아의 도시 인구 비율, 도시화율은 50%를 살짝 넘지만 아시아가 총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무조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촌락 인구도 아시아가 가장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최상위 세계 도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최상위 세계 도시 3개를 씁니다. 자, 뉴욕, 런던, 도쿄. 이 세 도시가 전 세계 중심 역할을 하는 최상위 세계 도시입니다. 시험 문제에 최상위 세계 도시가 어느 대륙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많이 구성하니까 최상위 도시 3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뉴욕, 런던, 도쿄입니다. 자, 관련된 문제 올해 6월 모평 19번 문제를 볼게요. 그래프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화율이 나와 있는데 2015년에 도시화율을 가지고 세 대륙을 골라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있으니까 지금 찾아야 될 대륙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입니다. 자, 요 세 대륙을 찾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아프리카 다음으로 도시화율이 낮은 가를 아시아로 자, 먼저 고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와 다가 우리가 유럽이 3등이고 오세아니아는 빼고 외웠기 때문에 나, 다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른쪽에 와서 도시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자, 두 대륙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모든 대륙 중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꼴찌입니다. 이러면 이 나가 유럽이 되는 거죠. 그럼 다는 자동으로 오세아니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가 유럽, 다가 오세아니아라는 건 오른쪽에 도시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는 아시아라는 걸 왼쪽에서 골라냈습니다. 자, 선택지 풀이를 해볼게요. 자, 1번에 2015년 가는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도시 인구 1등은 무조건 아시아죠. 가니까 자, 정답은 쉽게 1번 나옵니다. 자, 2번에 나는 1960년에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1960년에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가 도시화율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가 아니고 아프리카였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다해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우리 앞에서 봤죠. 뉴욕, 런던, 도쿄인데 자, 다는 오세아니아니까 다해는 없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산업화의 시작 시기는 아시아와 유럽 중엔 유럽이 빨라야 되고요. 자, 5번에 2010에서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은 유럽이 오세아니아보다 높다. 유럽의 도시 인구 증가율 요거, 오세아니아의 도시 인구 증가율은 요겁니다. 오세아니아가 더 높다는 걸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화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